4월 18일 아침 송은대TV 시작합니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선고가 있고 난 다음에 2주일이 흘렀습니다. 이 2주일이 넘게 흘렀는데 모든 게 안개 속입니다. 이달 말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이재명이 될 것이다 라는 것만 분명할 뿐, 또 이 조기 대선 일정입니다. 5월 3일에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선출될 것이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이다. 이것만 분명할 뿐 확실한 것, 분명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불확실이고 안개 속입니다. 이 안개 속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이제 50일도 되지 않는 이 짧은 시간 안에 거의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면서 거짓말로 전국을 겨냥을 해서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저 이재명만은 제압할 수 있다. 이재명이 그럴 리도 없지만 만약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이 대한민국의 40년 전, 50년 전에 보았던 소위 독재 권력입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헌법재판소까지를 완전히 손아귀에 넣는 한 명의 독재자가 탄생을 하게 된다. 이것만은 막아야 한다. 막을 수 있겠느냐?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이 안개 속 정국입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4일 그 탄핵 선고가 있었던 그날, 제가 여러분들과 방송을 하면서 그 아픔을 함께 하면서 탄핵 반대를, 이 탄핵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지금 탄핵이 선고되는 것은 엉터리다. 이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 여러분들과 함께 참 아픔을 함께 하면서 그날 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2주일 전의 일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덮어야 한다. 윤 대통령 비롯해서 어떠한 이재명을 제외한 반 이재명 전선을 만드는데 모든 호불호를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이제는 이재명을 제압하는 데 모두 집중할 때다. 어떤 것도 이재명을 제압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윤 대통령의 이 지금 조기 대선에서 윤 대통령의 어떤 존재감, 영향력은 사실은 윤 대통령 자신도 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도 드렸고, 국민의힘에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지난 2주일 동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명의 후보가 이제 경선을 치른다라고 하고 있고, 한덕수 변수도 생겼고, 이재명, 반 이재명 빅텐트도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각종 여론조사,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굉장히 일주일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한덕수가 1위로 올라서고, 또 그동안 1위였던 김문수가 좀 꺾이고, 한동훈과 홍준표가 지지율이 급작스럽게 뛰어오르는, 또 최근 들어서는 나경원의 지지율이 오르는, 나경원에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소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바뀔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반 이재명 연대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이 환경, 요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을 비롯해서 보수 우파 중도까지가 윤 대통령 탄핵 반대에 모두 결집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로 결집이 된 이 엄청난 에너지가, 국민들의 에너지가 각자의 호불호에 따라서 이 후보들을 지지하는 이 성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기 대선에서. 그런데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팬덤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하루 단위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 후보를 지지하는데 라고 하면서도 또 다른 후보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후보로의 지지를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개 속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전체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변화에 모두가 발맞추고 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변할 수밖에 없다. 뼈를 깎는 고통,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변화에 발맞춰서 변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런데 그 유일한 길이 지금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밤 8시 반에 민주당이 먼저 이 대선 후보 토론회를 갔습니다. 3명이 대선 후보 토론회를 갔는데 이건 짜고 치우는 고스톱입니다. 국민들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관심 없습니다. 어차피 이재명이니까요. 그러니까 지지율로 봤을 때 이재명은 40%대에 와 있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이재명의 이 40%대 이 지지율로 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0%를 넘어 60% 가까이의 국민들은 지금 반 이재명 또는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선출되는지를 지켜본다. 최소한 이렇게 이재명의 지지율을 묶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성공적입니다. 토론회가 오늘 열리지만 민주당 토론회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그런데 국민의힘 토론회에는 엄청난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2시에 소위 비전 발표회가 있습니다. 비전 발표회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갖지는 않지만 이게 저변 확대에 후보의 안정감을 주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일 오후 2시, 모레 오후 2시 A조, B조로 나뉘어서 이제 토론회를 갖습니다. TV 토론회, 지금의 대선 선거는 토론회 선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내일과 모레 이 토론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에 따라서 많은 지지층,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되겠구나, 누가 되어야 하겠구나, 거의 많은 이 지지층에서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가 한 조다. 지금 김문수와 안철수가 한 조다. 김문수, 안철수 2조는 좀 그래도 무난한데 지금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는 서로 가장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를 만들고 또 이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밌는 요소들을 만든 것은 이 눈길을 끌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굉장히 잘한 일이었다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서도 김문수가 가장 앞섰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홍준표, 한동훈이 좀 치솟아 오르고 있다. 지지율이. 또 나경원이 움직이고 있다. 나경원으로 쏠리고 있다. 소위 친윤의 지지율이 나경원으로 쏠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분명해지면서 소위 무빙데이죠. 엄청나게 움직이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청년 변호인단 쪽에서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딴 정당을 만들겠다,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4시간 만에 접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반대한다, 분명하게 반대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고, 이 변호인단을 만든, 청년 변호인단을 만든 석동현입니다. 석동현도 나서서 이 부분을 진압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윤 대통령의 뜻도 아니고 전혀 필요하지도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을 내세운 정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이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부분도 잘 알고 있고 윤 대통령은 지금 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는 이재명만은 제압해야 한다. 이재명의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불필요한 소동이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한덕수가 뜨자마자 한덕수가 지지율 압도적인 1위로 올랐다. 한덕수의 경우에 중도층, 이 무당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재명과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 이런 놀라운 지지율 조사 결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문수가 소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의 이 에너지가, 이 지지층이 김문수로 모두 결집이 됐는데 김문수가 당연히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신은 윤심의 대통령 후보가 아니다라고 했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라도 들어누워서라도 막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소위 친윤 쪽의 그 빅스피커들이 또 김문수는 또 배신을 했다 이런 식으로 김문수를 버리고 이제 나경원으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좋습니다. 이 탄핵 반대로 모였던 이 많은 에너지들이 이제는 반 이재명으로 옮겨가는데 얼마나 빨리,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결집력으로 한 사람에게 모일 수 있느냐. 그 과정에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 변화하는데 모두 열려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경원으로 옮겨가는데 나경원도 또 어제는 윤심이 이번 선거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 윤심과는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모두 다 지금 윤 대통령과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탄핵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탄핵에 반대한다. 라는 것에는 모두가 뭉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판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선거를 해야 합니다. 선거는 이겨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반 이재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빨리 이 친윤 지지층도 빨리 아직도 남아있는 제갈길을 빨리 찾아야 한다. 그 제갈길은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몰아주기를 해야 된다. 한덕수 변수에 대해서 김문수는 적극적으로 이 한덕수와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했고, 가장 반대하고 있는 사람은 홍준표입니다. 홍준표의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는데, 홍준표도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고, 이재명과의 싸움에서는, 전투력에서는 홍준표가 밀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홍준표도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동훈보다 오히려 더 홍준표가 더 윤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가급적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아끼는 편이죠. 홍준표가 가장 우려되는 점은 아마 홍준표가 대통령 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빅텐트라든지 이 한덕수와의 단일화, 한덕수 변수에 대해서는 가장 부정적일 겁니다. 홍준표는 거의 끝까지 이 완주를 하려고 할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도 이 보수 우파에서 쪼개진 것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이었습니다. 안철수는 이번 경선에 참여를 했습니다. 홍준표와 안철수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당선된 이유는 이 세 명이 분열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분열만은 막아야 한다. 분열 더 나아가서 빅텐트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서 홍준표가 좀 걱정되긴 하지만 일단 홍준표도 유력한 한 후보로 지금 4강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부터 혼미합니다. 안개 속입니다. 누가 1등을 할 것이냐 2등을 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내일 모레 이 토론회에서 결판이 날 것이다. 이 토론회에서 많은 지금 지지층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김문수로 모두 지지율을 몰아줬는데 김문수가 좀 빠지고 있다. 김문수가 정말 이재명에 대항해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 그런 경륜을 갖췄는가를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 이 토론회에서는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과 대립각을 세우게 될 겁니다. 굉장히 거친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친 이야기들이 모두 나와서 모두 쏟아내고 난 다음에 하나로 가는 길, 하나로 뭉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이번 이 1차 경선에서 4강 대결에서 이 발표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1위, 2위, 3위, 4위 이렇게 결정하게 될 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 안에도 지금 요동치고 있다. 누가 1등을 할지는 모른다. 여기에서 1등을 한 후보가 2등과의 차이가 좀 있는 1등을 하는 후보가 나온다면 그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절대 공개하지 않고 이 비밀에 붙이겠지만 그 후보가 끝까지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만큼 이번 주말에 열리게 될 이 두 번의 토론회를 통해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모두는 중도층까지 모두는 반 이재명 후보로 누가 가장 적절한가 라는 걸 모두 열린 마음으로 일부 팬덤도 있고 지지하는 확고한 지지층도 있지만 대부분이 열린 마음으로 누가 가장 적임자인지를 선택하고 그 적임자에게 지지율을 몰아주겠다라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이 두 번의 토론회를 거쳐서 이제 21일, 22일 여론조사입니다. 민주당 지지층만을 제외한 이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하는 후보가 누가 될까?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